안녕하세요. ICT 멘토링 참가자 여러분. 저는 주식회사 커리어의 이효원이라고 하고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류 전형에 대해서 자소서,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소서를 좀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공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례들을 쭉 총정리해 놓은 다음에 각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시를 놓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놓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 분석이나 뭐 주어진 항목 확인하기 이런 것들은 실제 항목을 보게 되는 공채 시즌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개요 작성하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전 준비에서 이제 경험 사례들을 쭉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면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각 문항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A 문항, 첫 번째 문항에는 내가 어떤 경험으로 무슨 역량을 어필을 해야지. 두 번째 문항에는 또 다른 어떤 경험으로 나는 이런 또 다른 역량을 어필해야지. 이런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소서 작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랑 개요 작성하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한 편을 우선은 다 완성을 하셨다면 셀프 점검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. 나 말고 이제 뭐 부모님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다른 사람에게 내 자소서를 보여주었을 때 빠르게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지를 의견을 한번 들려달라고 해주세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읽어봤던 상대방이 내가 썼을 때 의도했던 바대로 대답을 해준다면 아마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소서는 80점 이상의 괜찮은 자소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전략적으로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팁은 자소서에 적는 모든 답변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회사 소개하지 말기, 수동적인 모습 보여주지 말기 이런 것들인데 가끔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단지 그 회사와 업계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일관하는 분들이 계세요. 답변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수동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습관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약간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모든 항목의 답변에는 소제목을 적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답변의 분량이 이제 또 한 1000자, 1200자 이렇게 되게 긴 경우에는 한 5-6줄씩 내용의 덩어리상, 문맥상 맞는 부분에서 이제 줄을 띄어가지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문단을 구분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전공이 지원 직무와 만약에 관련이 적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소서 내용상의 직무와 관련된 분석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런 부분들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이런 항목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성장 과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적을 때 내 전공이 A지만 전혀 관련 없는 B라는 지원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러한 계기로 내 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변화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성장 과정으로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내용 의미에서 이제 성장 과정 문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적어놨고요. 또 최소한 한 개 문항 정도는 개인의 가치관, 성격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놨는데 본인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어필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 문화나 아니면 직무가 요구하는 뭐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과 잘 부합한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이제 좀 등장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유형별로 묶어보면 성장 과정, 성격의 장단점, 지원 동기, 입사 후 포부, 그리고 지원 직무 관련 경험 역량을 제시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성장 과정, 성장이잖아요. 여러분이 성장한 포인트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을 적을 때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. 업종하고 직무에서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장점에는 필요한 특성이 드러나는 게 좋을 거고 단점에는 필요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죠.
또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회사 소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.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때는 이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이렇게 좀 나눠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은 되게 중요도가 높은 항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 있는 경험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하고 싶은데요. 소제목을 적는 데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. 답변의 내용 전체를 읽어보지 않고도 전부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소제목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문장이 아닌 문구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저는 커리어의 이효원이었고요.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